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고통받는 동물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서 최악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편리함 속에 감춰져 왔던 플라스틱의 불편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보호해양생물인 바다거북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와 같은 생태 특성을 파악해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엔 우리 연안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 사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30마리의 바다거북이 발견되지만 그중 70%는 폐사체입니다. 이건 죽은 상태로 지금 발견된 거북인가요? 예, 동해 쪽에서 이제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북이고요. 이 거북이는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푸른 바다 거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종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란 기록이 있는 거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제 중문 해수욕장에서 이제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거기서 실제 부화돼서 이제 개체가 나가던 게 그 기록이 있는 거북이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등갑이 방패 모양이고 머리가 이제 좀 큰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부검을 마치고 냉동 보관 중인 푸른 바다거북. 등갑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표본 골격이나 박제 표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 따라서 따로 이렇게 따내서 부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게 푸른 바다거북은 주로 바닷속 해조류를 먹고 산다는데요. 마침 있네요. 요게 지금 먹이로 먹었던 이제 그물입니다. 예. 무슨 거물이에요? 그냥 흔히 보통 어민들이 사용하시는 녹색 노끈이나 그 이제 견사 줄로 보입니다. 정치망이나 부수업을 할 때 고정할 때 흔히 쓰이는 끈이거든요. 잘 안 열리면 보통 자르거나 버리거나 이게 처리를 하시는데 그런 조각조각들이 이제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바닥에 좀 쌓여 있지 않았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해안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바다거북은 25마리. 부검이 끝난 12마리 가운데 8마리의 뱃속에서 이와 같은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부검에선 연구진들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데요. 강원도 속초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붉은 바다거북. 기름 봐, 기름. 간이 약간 이상해. 근데 지방간 같은 지방간. 간에 지방 낀 것 같은 느낌인데. 장이 굉장히 가스를 많이 부풀어 올라 있고. 바다거북의 뱃속에선 비닐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이물질들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 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거 무슨 한글이에요. 우리가 한글이야, 한글. 이거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글씨 그대로 다 보여. 삐라 같은데? 삐라가 이렇게 아닌가? 생겼어? 아니 삐라가 비닐이야? 아니 네, 여기 네. 써 있는 게 막 인민군 10년 청춘 다 정말? 보내고 뭐 이런 거 써 야, 있는데 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장군님 입은 하나인데 장군님 입은 하나인데 사냥터 뭐야 이거? 비닐의 정체는 한국의 극우 단체들이 북쪽으로 날려보냈던 대북 전단지였습니다. 비닐인가요? 종이가 아니라? 예, 이 비닐 재질이더라고요. 안 보시면 찢어져요? 예, 보면 비닐 재질에 위에다 이제 프린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글자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여기 이제 푸른 바다 거북이 주로 먹는 이제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랑 노끈은 진짜 착각할 만하네요. 예, 물 속에서 들어가면 사실 이게 양이 많아서 섞여 있으면 거북이가 이거를 갖다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해조류만큼 이런 노끈이나 이런 조각들이 많으니까 거북이들이 이제 먹이로 오인하고 먹지 않았을까.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해파리나 이런 걸 먹는데 비닐이나 이런 조각들이 해파리로 거북이한테는 오인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닐 조각을 자기가 먹는 그 해파리로 착각을 하고 이제 먹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먹는데 조각이 작으면 변으로 배출되는데 양이 많거나 하면 장을 일부 막히고 뭐 장천공기라든가 장내 이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보호 해양생물인 바다거북. 지구상엔 7종의 바다거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넓고 긴 앞다리를 이용해 헤엄치고 바닷가 모래 속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장수 해양 생물. 새끼일 때는 공격에 취약하지만 성체가 되고 나서는 단단한 배와 등껍데기 때문에 천적이 없는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평균 수명은 100년이 넘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이물질들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폐비닐이 들어가면서 장에서 장이 꼬인다든지 아니면 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폐사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게 그런 해양 쓰레기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위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실제 먹이 활동을 덜하게 되죠. 이 배부른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도 폐사할 수 있는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s it alive though? 2015년 미국 연구팀이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발견한 바다거북. It's not a hook, right? I mean, she can't get a hook in there. 거북이는 코에 박힌 이물질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Oh man. 바다거북의 코에선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가 나왔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 건 바다거북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선 8kg에 달하는 비닐봉투 80여 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이루어진 연안 정화 활동. 충남 단진의 맷돌포구에서 삽교 방조제까지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뜻 보기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비닐도 있네. 신발 같은 거 그러냐? 이거는 어망인가요? 네, 아, 망, 바지락이니 구린이 담는 망, 찢어진 거. 쓰레기 종류는 어떤 게? 스티로폼 조각, 아니면 그물 조각, 이런 거. 비닐,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거 지금 식집이라든가 다슬기 이런 거 마신다고 쌓았다가 아마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안 먹고 그냥 가신 거네? 그렇죠. 예. 지금이 6월 초인데 네. 지금 여기 이건 작년 거죠, 그럼. 올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봉지가 사고잖아요, 이런 예.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올해 버린 게 아니고 작년에 놀러 오셨던 분들이 버린 것 같아요. 각체 내버리는 거 물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바람을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거다 몇 가장 들으니까.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네. 5km 해안을 따라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작업에서 5톤 트럭 한 대분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페트병과 스티로폼,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중 70%는 플라스틱류라고 합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치울 수라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고 양식업과 같은 근해어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전국 해안 20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3,800여 개의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위해성 연구의 일환으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어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바닷속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홍합과 자연산 굴, 그리고 바다 밑 퇴적층에 서식하는 갯지렁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분리한 후 여과지로 0.02mm 이상의 입자를 걸러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홍합과 자연산 굴, 갯지렁이 거의 대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형태를 보면 이제 이렇게 파편된 조각 형태가 있고 섬유처럼 긴 형태가 있고 이제 필름처럼 얇은 형태가 있고 이제 구슬처럼 동그란 형태 이렇게 형태적으로 구분하는데 아까 이제 파편 조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90%였고요. 나머지 10%는 섬유 형태로 있는 것들이었고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주로 로프에 쓰이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폴리에스터 이제 섬유죠. 옷이 제일 많죠. 왜냐면 이게
세탁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옷들이 자꾸 늘고 있잖아요. 아웃도어 옷들이 대부분 합성섬유라 기능성 옷들은 폴리에스터가 대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위에서 떨어진 스티로폼으로 보는. 이건 주로 이제 양식장이라든가 네, 포장재료, 육상에서 포장재료도 강을 통해서 들어와요. 컴퓨터 같은 거 가전제품 시키면 오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꺼내다 보면 몇 알갱이 꼭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쉽게 떨어져요. 요거 PET는 말 그대로 PET지 뭐 폐병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음료수병 주로. 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을 몸속에 갖고 있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바닷물 조사해서 플라스틱이 미검출된 곳은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똑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바닷물 어디를 떠도 물량이 문제일 뿐이지 그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0.001mm에서 5mm 정도의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져 화장품이나 치약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파도와 자외선에 의해 점점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죠. 지난해 건국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호수나 강에 서식하는 물벼룩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실험 결과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물벼룩의 알은 83%가량이 부화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실험실의 환경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 크게 다르고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독성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어서 환경 중에 노출 농도하고 사실 1대1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단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불편한 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최소한도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쓰면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환경 중에 수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 800만 톤. 1분마다 15톤 덤프 트럭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쏟아 붓는 셈입니다. 지난 7월 1일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앞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 먹을 때 나오는 쓰레기 양. 일반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 이거는 이제 애들 음료 뚜껑이고 이거는 분유 뚜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모두 다 되어 있는데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이틀 앞두고 열린 플라스틱 어택 행사.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포장재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행사인데요. 오늘의 공격 대상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한 주부 류지아 씨의 장보기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포장된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다 개별 포장된 걸 더 선호하거든요.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게 다 하나씩 다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비닐이 훨씬 많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버섯은 모든 이런 팽이버섯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애호박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어요. 이중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중이에요? 네. 근데 요 속에 있는 애호박은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비닐 포장한 채 키우거든요. 모든 이런 모양의 애호박을 사려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된 애호박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이렇게 피망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네네. 수박이 4분의 1로 잘라져서 이렇게 패키지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보통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그 랩 씌워서 팔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팔아야 되고 못 팔면은 뭐 어떻게 하는데 랩 아니에요? 랩 아니고 그거 플라스틱 용기. 저거 페트. 이거 페트예요, 페트. 플라스틱이에요? 네. 보통 수박할 때 고민이 속에 못 보는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조금만 사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의 욕구를 딱 충족시켜 주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포장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270원이에요. 마트에선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용량은 더욱 작아지고 그만큼 포장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쪽이 PVC 아더거든요.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만 1인당 420개. 1년에 4장을 쓰는 핀란드보다 105배 높은 수치입니다. 장을 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구매한 물건들의 포장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금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카트가 넘치도록 쌓입니다. 이 정도면 장을 본 건지 쓰레기를 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캡이 PVC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PVC는 다른 성분,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페트랑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제품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스트로우는 PP고 이 리드는 아더라고 돼 있어요. 얘가 아더예요. 같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 다 따로 버려야 되는 거죠. 쓰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방법으로 정책이나 시민의식이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궁무진한 활용성으로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안겨준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60년대 값비싼 상아로 만들었던 당구공의 대용품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1900년대 초 전기화학회사를 운영하던 베이클랜드가 오늘날의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세상에 등장한 지 150년 만에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1950년대 이래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 이 중 약 63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됐고 그중 단 9%만이 재활용됐습니다. 우리가 쓴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상 쓰레기 대부분이 사실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해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육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쓰레기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게 실제로 해상 쓰레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좀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홍수 시대. 편리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불편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삶에 관한 잡지를 만드는 배민지 씨. 저 따로 명함을 안 써서 예. 따로 스탬프 이렇게 찍어드리거든요. 아, 이게 명함이에요? 예. 이 포스트잇인가요? 네, 포스트잇인데 명함 막 종이 막 쌓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뭐 이면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찍어드려요. 아. 네. 아. 그녀의 하루는 냄비에 수돗물을 받아 끓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년 전부터 플라스틱 제로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민지 씨. 생수 대신 수돗물을 끓여 먹고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 대신 비누를 씁니다. 샴푸와 같은 목욕 제품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찰랑이는 머릿결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됐죠. 보통 여자분들은 머릿결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저도 처음에 너무 뻣뻣해가지고요. 지금도 비누 막 해가지고 이게 만져보시면 좀 뻣뻣하거든요. 예. 네, 뻣뻣한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머리가 그 질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적응이 된다고? 네, 네, 적응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기간은 좀 필요해요. 쉽고 편리한 생활 대신 귀찮고 불편한 길로 들어선 건 3년 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자폐기물이 수출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찍은 거였는데 가난한 마을에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그 아이까지도 이제 중금속 폐기물들을 다 이렇게 거르는 작업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는 그간 편리하고 위생적이라 생각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쓰레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플라스틱 제로의 삶. 사실은 하루 만에 실패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사 먹었어요? 그때 처음에 요구르트를 사 먹었죠. 요구르트. 나 이거 요구르트 안 먹고 못 사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요. 속으로 그냥 스친 생각인데 우리나라 망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포장 폐기물이나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민지 씨가 꼭 챙기는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장바구니와 손수건 그리고 텀블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나설 때마다 양손에 짐이 한가득. 회사에서도 민지 씨의 플라스틱 없는 삶은 계속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을 사용하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땐 일회용 수저를 거절하고 집에서 챙겨온 휴대용 수저를 사용합니다. 여기 텀블러에 담아주시겠어요? 밖에서도 음료는 개인 컵에.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세척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합니다.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는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요. 파프리카 하나만 가져갈게요. 하나요? 예. 싱싱한 거 골라주세요. 비닐봉지 여기 담아주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포장 안 된 물건이 없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시장에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담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 두부 한 모만 주세요. 여기에 담아주세요. 비닐봉지 안 담아주셔도 돼요. 네. 처음엔 유별나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낭비 없는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봉지가 안 들어도 좋고, 봉지 또 국가의 그것도 좋고, 경영에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죠.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는 나중에는 또 버려지는 거 아닌가? 집에 또 있는 물건은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물건 사는 것부터 조금 달라져서 누군가 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신, 네가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같이 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플라스틱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남이 문제인 양 바라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50년, 100년 뒤에 벌어지는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라이터, 화재 감지기, 깜짝같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